안녕하세요. 제이준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하기영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노화의 패턴 3가지 하고요. 각 패턴별로 어떻게 교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가볍게 드리려고 합니다. 눈에서는 나타나는 노화의 패턴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뒤쪽에 덮임이 생기는 경우, 또 꺼짐이 생기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눈 뜨는 힘이 약화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온 사진이 젊은 사람 사진을 보면 그냥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를 한번 제가 AI 모델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두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나타나는 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은 쪼글쪼글해지는 거고요. 뒤는 덮이는 거예요. 그런 눈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눈을 보면 눈의 길이가 짧아 보이죠. 젊은 사람들은 쌍꺼풀이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 눈 길이가 더 짧다라고 시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요런 이제 노화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수술을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쌍꺼풀의 두께예요. 이 앞에 쌍꺼풀이 젊었을 때랑 비교해서 많이 높아진 게 아니라면 굳이 쌍꺼풀을 재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눈썹하고 고상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이마 고상을 좀 병행을 해주거나 그냥 덮인 것만 치워주면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상당수 케이스에서 앞에 쌍꺼풀이 높아진 분들이 꽤 있어요. 젊었을 때보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쌍꺼풀이 얇아져야 된다면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쌍꺼풀이 커지려고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예쁘다라는 건 한계점이 있어요. 너무 높은 쌍꺼풀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높이를 먼저 판별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앞에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적당하다면 덮인 것만 치워주면 되니까 눈썹 거상이나 이마 거상 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포인트가 너무 높다면 오히려 절개 쌍꺼풀로 앞에를 낮춰주면서 뒤는 보이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이 드신 환자분들은 이 눈을 가지고 병원을 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케이스는 조금 적은 환자분들의 경우이긴 한데 한번 볼까요? 이 눈을 비교를 해보면 뭐가 제일 다를까요? 일단 쌍꺼풀이 높고요. 꺼짐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움푹 꺼지다 보니까 쌍꺼풀이 덮인 건 없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커졌죠, 다 전반적으로. 그럼 젊어지려면 쌍꺼풀은 작아져야 되죠. 꺼짐은 해결돼야 될 거고요. 네. 쌍꺼풀은 크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서 예쁘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수술이 더 어려워요.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경미한 꺼짐이라면 지방 이식만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도가 좀 심하다면 지방을 넣어주는데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쌍꺼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만 늘어지는 게 아니죠. 아래도 늘어지죠. 팽팽하게 우리가 펴야 될 거예요. 아래를 펼치면 쌍꺼풀은 높아지죠. 그러면 원래 어렸을 때 모양이 아니죠. 더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쌍꺼풀을 또 낮춰주면서 위쪽에 지방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절개 쌍꺼풀을 썼을 때 이제 눈 안을 열어보면 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지방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조금 바깥쪽으로 약간 끄집어내줘요. 이걸 저는 그냥 간편하게 지방 내리기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 이식은 뭐 허벅지나 배에 있는 지방을 빼서 넣잖아요. 이건 아예 떼어낸 지방이에요. 생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하게 꺼져 있다면 지방 이식 양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양이 많아지면 로스되는 지방량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 생착률이 만약에 한 60%다라고 얘기를 하면 40%가 날아가는 건데, 1cc의 40%랑 10cc의 40%는 다르죠. 그래서 심하게 꺼져 있다면 지방 이식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환자가 수술을 너무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지방 내리기를 해주고 부족분만 지방 이식으로 채워주면은 아무래도 수술 횟수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 이런 케이스가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고요. 마지막은 뭐가 다른 것 같아 보이세요? 눈동자가 덮였어요. 이거는 눈두림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눈꺼풀은 이렇게 감겨 있다가 이렇게 떠지죠. 폭을 보면
가장자리는 붙었다가 떨어질 때 가용폭이 얼마 안 되죠. 근데 중간 부분은 이 움직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이거에 맞게 쌍꺼풀도 사실은 일직선이 아니라 타원형을 띠고 있어요. 감으면 중간 쌍꺼풀이 높고요. 앞 뒤에 쌍꺼풀은 얇아지는 거죠. 근데 눈을 딱 뜨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중간이 확 올라오니까 중간 쌍꺼풀이 두껍지 않죠. 어느 정도 균일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이런 형태로 변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눈두림이 떨어져 있으니까 감은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쌍꺼풀이 엄청나게 두꺼워진 거죠. 이건 그럼 쌍꺼풀을 낮출 필요가 없죠. 눈만 똑바로 뜨면 눈만 똑바로 뜨면 되죠. 또 하나, 눈은 구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눈을 감으면 여기는 약간 오목해 보이는 느낌이 살짝 나와요. 그리고 눈을 뜨면 살이 말려 올라가는 거죠. 커튼 걷어내는 것처럼 말려 올라가면 여기는 오히려 두꺼워지죠. 지금 이분 사진을 보면 눈이 위가 패여 있죠. 이건 지방 부족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눈 뜨는 힘만 해결하면 되죠. 쌍꺼풀도 변화시킬 필요가 없고요. 눈에다가 지방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세 번째 케이스인데 오히려 이거는 되려 쉬울 수는 있어요. 눈뜨림만 제대로 잡아주면 끝나는 문제니까. 눈매 교정 또는 안검하수 교정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거고요. 물론 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서 또 이렇게 되면서 쌍꺼풀이 너무 높아지거나 꺼짐이 두 번째 봤던 것처럼 더 심하게 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눈매 교정도 하면서 쌍꺼풀도 낮춰주면서 위에 지방 내리기랑 지방 이식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케이스가 네. 얼마나 내 눈에 복합적으로 있느냐에 따라 그쵸. 수술도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 원장님께서 네. 노화의 세 가지 패턴을 이렇게 분류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당되는 거 원장님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워낙에 많이 하는 수술이기도 하고요, 제가. 네. 오늘은 노화 눈 성형의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덮임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 꺼짐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 세 가지가 있었고요. 각각의 해결법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수술법은 이제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